초등학교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대단한 아이가 될 줄 알았는데 중고등학교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거나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오늘은 자기만의 속도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만의 속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만의 속도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자기만의 속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씨앗입니다. 왜 씨앗이냐면 씨앗이 발화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게 씨앗의 종류마다 발화하는 기간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보카도를 한번 발화를 시켜본 적이 있었는데요. 화분에 묻고 물도 충분히 주고 이게 일주일, 2주일 시간이 충분히 저는 흘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싹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마 제 기억에 거의 한 4주 이상 흐른 것 같은데 어느 날 싹이 나와 있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며칠 이후는 정말로 무서운 속도로 그 줄기가 막 자라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제가 키우던 환경 자체가 그 아보카도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라고 이내 시들어 버렸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여러분 아보카도 씨앗은 정말로 너무나 단단해서 이게 어떻게 여기서 싹이 나올까 하는 것이 매우 의아스러운 그런 정도의 씨앗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씨앗을 보면 단단하게 되어 있죠.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과연 이 단단한 껍질을 어떻게 깨고 발화를 할까 이런 것이 궁금했는데 결국 모든 씨앗은 다 발화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점심을 먹고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과 잠깐 운동장에 있는 화단 텃밭들을 산책을 하곤 합니다. 벌써 6월 달이니까 3월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벌써 4개월 가까이 그렇게 산책을 했던 것 같습니다. 3월 초만 해도 화단에 교장 선생님께서 여기는 뭘 심었고 여기는 뭘 심었고 언제쯤 싹이 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식물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저로서는 과연 이게 잘 자랄까?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의문이 들었죠. 근데 3월, 4월, 5월, 지금 6월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꽃은 3월에 피고 또 어떤 꽃은 5월에 피고 또 6월에도 피고 이렇게 지금 꽃들이 폈다가 한번 또 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유채꽃도 피었고요. 제가 이제 제 영상에 몇 개 올린 꽃들이 있는데 뭐 접시꽃도 있고 요즘은 도라지꽃도 올렸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매우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꽃은 저마다의 색깔과 빛깔이 있는데 꽃이 피는 시기가 또 다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 또 심어놓은 꽃들 중에 아마 이게 9월이면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또 10월이면 피는 것들이 있다, 막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제 8월에 은퇴를 하시기 때문에 본인은 그 꽃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마다 갖고 있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나는 변한 것 같지가 않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되게 나이가 들어 있고 나는 초등학교 시절에 있던 내 모습이 그대로 지금까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앨범을 보거나 사진을 보면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미 나는 훌쩍 나이가 든 어른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이 정말로 무섭구나, 또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정말로 위대하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또한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아이들도 저마다의 속도로 자라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떤 아이는 저학년 때 키가 크고 일찍 발육이 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저학년 때는 거의 크지 않다가 고학년이 되면서 훌쩍 크는 아이가 있고 또 초등학교 시절에는 별로 크지 않다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훌쩍 크는 친구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군대에 가서 남학생 같은 경우죠. 군대에 가서 또 키가 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의 성장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씨앗에서 꽃이 피는 이런 식물의 성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자기만의 속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외적인 속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내면의 속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볼 때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훌륭한 학업을 성취한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시절에 전혀 학업을 성취를 잘 못했다가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기에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고, 초등학교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대단한 아이가 될 줄 알았는데 중고등학교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거나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대학을 진학을 해서 좋은 대학을 갔기 때문에 훌륭한 직업을 갖고 평탄한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더니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대학을 가지 못했거나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사회에 나와서 발휘해서 정말 명문대학에 나온 사람 못지않게 좋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지위를 이루어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 중에는 나이가 보통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5, 6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또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예지만 소위 말하는 영재라고 불리는 아이들, 전국 인구의 1%다, 5%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그 몇 퍼센트 되지 않는 영재 교육을 받고 영재로 각광받았는데 과연 어른이 된 이후에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물론 영재로서 끝까지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훌륭한 학업을 이루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이루어내는 경우도 여전히 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놓고 봤을 때 마치 식물의 씨가 내가 3월에 뿌렸다고 해서 반드시 5월에 꽃이 피어나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9월, 10월에 피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는 식물을 판단할 때는 마찬가지죠. 내 욕심에 따라서 좀 꽃이 빨리 폈으면 좋겠다, 내지는 무슨 결과가 빨리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좀 조바심을 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비료도 주고, 지금 단계에서는 주면 안 되는 화학적인 비료도 주게 됩니다.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비료를 주지 않으면 식물이 잘 성장할 수 없고, 오히려 비료를 많이 주는 것이 식물의 성장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잎이 막 타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이 식물만 그럴까요? 저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부모의 또는 학교의 간섭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 적기이기 때문에 지금 적절하게 개입해서 그 학생에 좋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도움을 주지 못해서 결정적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점에서 전문가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학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그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권, 편성에 대한 자율권, 재구성에 대한 자율권을 지금은 충분히 학교에 많이 내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잘 적용해서 아이들한테 적기에 투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멈춰졌고 잘 진행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다시 정상으로 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의 자기만의 속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제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육을 둘러싼 정치적인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해서 교육의 본질은 어떤 교육감이 오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그런 교육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아이들이 행복하고 선생님들이 행복하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교 안에 있는 구성원 모두도 자기만의 속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도를 존중해 줄 수 있는 학교 문화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어떤 그 방향성 때문에 서로 조바심 내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이것을 사람이 댐을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댐이 무너진다든지 하는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댐에 있는 물을 잘 활용해서 좋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연의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본인이 갖고 있는 성장의 속도, 학업을 받아들이는 능력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 하나하나 좀 더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자기만의 속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만 책임질 것은 아니고 가정에서도 내 자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저 아이는 저걸 하는데 왜 너는 이걸 못하는지, 또는 우리 아이는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비교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학업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경쟁인 사회가 되어버렸죠. 무한 경쟁 사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살기 위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아마 저마다 훌륭한 인재를 키우려고 아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각국에서.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전 세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인재들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은 자기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자기만의 속도가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문화, 그런 풍토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을 해보니 어릴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바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시간이 흘러서 늦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공부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사람의 공부라는 것이 또 사람의 성취라는 것이 한순간에 피었다가 져버리는 꽃과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꽃은 한 해살이가 있고 두 해살이가 있고 또 나무처럼 아주 몇백 년을 가는 시간을 가는 식물도 존재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한 100년 산다고 봤을 때 100년 그 기간 안에 정말로 학업으로 뭔가가 결정되는 기간은 매우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이란 말이 진부하게 들리긴 하겠지만 정말 평생을 거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만의 속도로 천천히 나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자기만의 속도라는 것을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